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동차 부품과 환경 규제 자료들 보니까요. 와, 정말 작은 부품 하나하나 재질까지 다 알아야 한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또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그 IMDS라는 시스템, 이게 대체 뭔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이게 단순히 규정을 아는 걸 넘어서요. 왜 이런 규제들이 나왔고 또 실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특히 그 IMDS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이게 왜 꼭 필요한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볼까요? 자료에도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 결국 산업 발전하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고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특히 그 폐차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가 나왔죠. 그게 바로 ELV, 폐자동차 처리 지침입니다. ELV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재활용률 얼마 달성해라 이런 목표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이 4대 중금속 사용을 그냥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예 못 쓰게요? 네, 거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균질 재질이라는 개념인데요. 균질 재질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면 페인트 칠 한 겹, 아니면 뭐 코팅 막 하나, 이런 아주 작은 단위까지 다 따져서 유해물질 함량이 0.1% 혹은 0.01%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와, 페인트 한 겹까지요? 진짜 꼼꼼하게 보네요. 네, 정말 깐깐하죠. 이런 특정 물질 규제 말고 혹시 화학물질 자체를 좀 더 크게 관리하는 그런 규제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바로 리치라고 하는 건데요. 리치. 네, 유럽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은 다 등록하고 평가받고 허가받고 제한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규제예요. 모든 화학물질이요? 와. 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게 SVHC, 고위험성 우려물질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아, 계속 바뀌는군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제품, 뭐 자동차 부품 같은 완제품에요, 이 SVHC 물질이 0.1% 넘게 들어있다. 그러면 신고해야 하고요. 또 공급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다 줘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와. 그럼 ELV도 지켜야 하고 리치까지 신경 써야 하고 규제 내용도 복잡하고 계속 바뀌는데 자동차 회사들 이거 진짜 어떻게 다 일일이 대응하죠? 보내주신 자료들에 보니까 IMDS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혹시 이게 네, 바로 그겁니다. 개별 회사가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뭐랄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냥 머리를 맞댄 거예요. 공동으로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바로 IMDS, 국제 재질 정보 시스템입니다. 아, 공동 대응 시스템? 네,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 회사들이 부품에 들어가는 모든 재질,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그냥 표준화된 양식으로 여기다 다 입력하고 공유하는 거죠. 공동으로 관리한다니 흥미롭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건가요? 뭐 규제 때문인 건 알겠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ELV나 리치 같은 규제를 지켰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 자료가 바로 이 IMDS 데이터예요. 아, 증빙 자료군요. 네. 그리고 또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OEM들이 협력사 부품 승인해 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ISIR이나 PPAP 같은 중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네, 들어봤어요. 이런 거 통과하려면 IMDS 데이터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받는 게 거의 뭐 필수 조건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필수 조건이요? 네. 사실상 IMDS 없이는 부품 납품 자체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GADSL이라는 목록이 있는데 이게 자동차 업계 신고 대상 물질 목록이거든요. 이 목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게 되니까 이 GADSL 자체가 여러 규제를 아우르는 기준 역할을 하는 셈이고요. 아, 그러니까 규제 준수는 기본이고 실제 부품 승인 납품 과정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관문이 된 거네요. 그렇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딱 박혀버린 거죠. 그럼 이 시스템 구체적으로 정보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그 전형적인 공급망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플라이 체인이요. 네네. 예를 들어 맨 아래 뭐 3차 협력사가 볼트 하나 재질 정보를 입력해요. 그럼 이 데이터가 2차 협력사로 가고
1차 협력사로 가면서 점점 더 큰 부품 단위로 합쳐지는 거죠. 아, 합쳐지는군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차 업체, OEM이 전체 차량의 재질 정보를 쫙 취업해서 승인하는 방식이에요. 각 부품의 그 자재 명세서 BOM이라고 하죠. 네, BOM. 그리고 BOM 구조에 맞춰서 트리 형태로 정확한 무게랑 물질 정보를 입력하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의 신뢰도요. 신뢰도. 신뢰도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그런 예지가 있었죠. 사소한 부품 데이터 오류 하나가 나중에 엄청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마침 보내드린 교육 자료에서도 IMDS 시스템 사용법 익히는 거랑 직접 데이터 작성해보는 실습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직접 해봐야 한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시스템 다루는 기술도 중요하고 관련 규정도 잘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그 실무 능력이 이제는 핵심 경쟁력이 된 시대죠. 결국 정리해보면 자동차 산업 환경 규제가 점점 강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부품 재질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 업계 표준으로 IMDS가 딱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망 전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규제 준수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게 제품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재질 정보 관리 능력, 다시 말해 IMDS 활용 능력이 정말 중요해진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자료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배터리 원료 문제라던가 폐배터리 처리 같은 새로운 환경 이슈? 또 자원순환 필요성이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과제죠. 과연 지금의 IMDS 같은 시스템이 이런 미래의 새로운 규제나 순환 경제 요구까지 효과적으로 다 담아내려면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